충격량 두 번째 시간 해볼게. 운동량, 충격량, 우리 공식, 물리량을 배웠지.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도.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중요한 것은 속도와 힘이 방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위에 화살표가 있는 건 방향을 표시할 수 있지. 속도와 힘이 방향을 얘기해야 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운동량과 충격량도 항상 방향이 함께 명시가 돼야 해. 만약 운동량을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이상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야.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충격량을 계산했는데 뭐 마이너스 30이 나왔다? 무슨 뜻일까? 충격을 왼쪽으로 받았다라는 뜻이야. 각각의 단위도 배웠었지. 운동량의 단위와 충격량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뉴턴 세크라고 했고, 이 두 개는 완벽하게 같은 단위다. 두 개 단위를 혼용해서 써도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프린트 왼쪽에서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까? 운동량, 충격량은 이 표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으면 못 푸는 문제가 없어. 항상 문제 나오면 이 표의 양식을 기억하고 그걸 그대로 쓰도록 해봐. 처음에 속도가 플러스 10이었는데 충격을 10초간 받아서 플러스 15가 됐다. 충격을 받기 전과 후에 속도의 변화를 적는 거지. 그 다음 운동량의 변화를 적을 건데, 운동량이란 속도에다가 질량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질량이 4kg이니까 4를 곱해보자. 플러스 40에서 플러스 60이 돼. 속도의 변화량은 플러스 5, 운동량의 변화량은 플러스 20. 바로 이 운동량이 변화한 이 차이가 바로 충격량이었지. 왜 운동량이 20만큼 변하겠어? 내가 충격을 20만큼 줬기 때문이지. 따라서 10초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10세크. 아, 그러면 힘이 플러스 2구나. 2뉴턴으로 얘가 밀림을 당하고 있었구나를 알았지. 그래서 프린트의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문제 3개는 조금 쉬운 문제들, 이 표를 차근차근 채워나가면 다 풀리는 문제들이야.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문제 2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야. 왜 어렵냐?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우리는 사실 내년에 적분이라는 과정을 수학에서 배우면 알게 되는데, 그 기본 개념을 나랑 함께 해볼게. 수학에선 보통 X축, Y축을 쓰지. 각각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여러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의 면적을 뜻하는 공식이 있어. 그래프의 면적이란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그 그래프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비가 내려서 이 비 때문에 젖는 부분, 젖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면적이야. 그래서 여기 색칠한 이 부분, 또 여기 색칠한 이 부분이 면적이 되는 건지.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적분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y 곱하기 델타 x라고 가르쳐. y 곱하기 델타 x, y 곱하기 델타 x.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는 사각형, 삼각형이니까 굳이 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돼. 사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우리 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꼬불꼬불한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이 공식을 쓰면은 이 공식으로 풀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을 푸는 과정을 적분이라고 하거든. 2학년 때 배울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푸는 과정이 아니야. 뭐냐? 물리에서는 X축, Y축이 아니라 다양한 축이 나와. 예를 들어 A축, B축. A축, B축 나왔을 때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 넓이가 뜻하는 것이 B 곱하기 델타 A야. FT 그래프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FT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라. 면적 구해볼까? F 곱하기 델타 T야. 이게 뭐였지? 옳지. 이게 충격량이었지. 아,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뜻하는 것이 충격량이구나를 말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 슬라이드를 만든 거야. 따라서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 자, FT 그래프가 나왔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뉴턴, 세크로 단위야, 단위. 자,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면적은 Y축은 그대로 적고, Y축 정확히 적으면 이렇게 F 위에 화살표도 해야 돼. Y축은 그대로 적고 X축은 델타를 붙여서 적는다. 이게 바로 면적이야. 근데 이게 뭐라고? 바로 충격량인 거지, 우리가 배운. 자, 면적 구해볼게. 플러스 50이네. 충격량이 플러스 50이라는 얘기를 그래프로서 얘기한 거야. 아무도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이다 라는 말을 안 해줘.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운동량과 충격량은 이 표를 완성하면 무조건 해결되므로 이 표를 완성시켜 볼게. 충격량이 플러스 50이라는 걸 알았고, 충격량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 몇 초부터 몇 초까지 힘을 가했니? 0초부터 5초. 따라서 시간 총 몇 초 가했어?
5초 가했지? 따라서 델타 T는 5야. 그렇다면 힘이 나오네. 힘 곱하기 5가 플러스 50이니까 힘은 플러스 10N이 나왔네. 힘이 플러스 10N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10N 밀었다. 뭐 이런 얘기지.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잘 돼 있네. 10N 밀었다. 그때 이 표를 채워보는 거야. 자, 10N 밀기 전에 충격받기 전과 후를 채워보는 거야. 10N으로 밀기 전에 얘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속도도 0, 운동량도 0이다. 그 다음 부분을 채워 나가는 거지. 자, 변화량이 50이야. 요 차이가 플러스 50이 돼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래프의 면적으로. 따라서 충격받은 이후에 운동량은 플러스 50이고, 그 다음 여기는 질량만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어? 속도와 운동량은 질량을 곱했냐 안 곱했냐의 차이인데 질량이 2kg이니까 질량을 곱한 게 2kg을 곱한 게 플러스 50이야? 그렇다면 질량 2kg으로 나누면 속도를 구할 수 있겠다. 플러스 25m/s인 거지. 너희는 단위를 다 적고 있지? 속도는 m/s, 운동량은 kg/ms다 단위가.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도 물어본다면 얘기할 수 있겠네. 플러스 25m/s겠다. 그때 문제는 뭐냐? 5초 후에 공의 속도. 얘 5초 동안 충격받았거든? 마지막 충격을 받은 이후의 공의 속도는 얼마가 되니? 바로 충격을 받은 이후의 속도 25를 물어보고 있어. 그때 플러스 25m/s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완전한 대답이 아니야. 속도란 항상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고 방향을 대답해줘야 하는 물리량이야. 그런데 플러스라고 적으면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혹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몰라. 물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자라고 내가 억지로 약속을 시켜서 우리는 이제 헷갈리지 않고 하겠지만 플러스가 어느 방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왼쪽을 플러스로 두는 이상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진짜로 존재해. 따라서 우리는 방향을 얘기할 때는 항상 한국말로 적는 거야. 오른쪽으로 25m/s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오른쪽으로 25m/s. 혹시 뭐 5초 후에 속력은? 이라고 누군가 물어봤다면 속력은 똑같이 V이긴 V인데 위에 화살표가 없어도 되거든. 즉 방향을 얘기 안 해줘도 되거든. 혹시 5초 후에 속력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오른쪽 이런 말 없이 그냥 25m/s다 라고 얘기하면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충격량이 면적을 통해 주어졌고 충격량을 알게 되면 나머지를 거꾸로 역으로 채워 나가는 거지. 아까 왼쪽 문제들은 속도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서 마지막에 충격량을 알게 됐다면 이거는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는 방식인 거야. 2번 문제도 해볼까? FT 그래프 나왔다. 면적이 뭐라고? 옳지, 충격량이라고. 면적 얼른 구해봐. 삼각형의 면적 플러스 25네. 바로 이게 충격량이고 충격량 자리에다가 얼른 25를 적어야지. 자, 충격량 분석해 볼게. 얘 몇 초 동안 충격받았니? 0초부터 5초 동안 이만큼 충격받았으니까 델타 T가 5가 되겠다. 그렇다면 F가 나오네. F에다가 5를 곱하면 플러스 25야? 그러면 F가 플러스 5N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5N 충격을 받았구나 라고 써놓고 보니까 이상해야 돼. 왜? 그래프를 잘 볼래? 처음에 힘이 0N이었다가 힘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힘이 10N까지 돼. 힘이 계속 바뀐다고. 아까 1번 문제랑은 다르지? 아까 1번 문제 그래프 한번 볼래? FT 그래프가 있고 얘는 10N으로 일정했단 말이지. 힘이 안 변해. 하지만 2번 그래프는 힘이 계속 바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공식에다 넣으면 힘이 플러스 5N으로 민 게 나오냐? 이거 공식 잘못된 거 아니냐가 아니라 공식에서는 이렇게 힘이 바뀔 경우 평균 힘이 드러나게 돼. 0과 10의 평균이 얼마지? 5지. 그래서 5라고 나오게 된 거야. 잘못 구한 게 아니야. 우리 생각해보면 거속시, 우리 중력 단원에서 거속시 구할 때 속력이 일정하면 속력에다가 시간 그냥 곱하면 됐었어.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계속 바뀌어. 10이었다가 여기 점점 속도가 늘어나고 있겠지? 11, 12, 13, 14 해가지고 20도 됐다가 쭉 늘어나서 30, 쭉 늘어나서 40. 속도가 계속 바뀐다고. 이렇게 속도가 계속 바뀔 때는 거속시 공식 넣을 때 속도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고 했지? 옳지.
평균 속도를 넣으라고 했지. 평균 속도. 한번 해볼까? 자, 처음에 뭐 1초에서 4초. 여기에 평균 속도 구해볼까? 1초일 때는 속도가 10, 4초일 때는 속도가 40.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 속도지. 더해서 2로 나누면 25겠다. 시간은 1세크와 4세크의 시간은 1초, 2초, 3초니까 3초. 25 곱하기 3은 총 75m.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75m구나.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했단 말이야. 뭔 얘기냐? 이렇게 속도 시간 곱해서 거리다라는 공식을 이용할 때 속도가 뭔가 일정치 않다, 계속 바뀐다? 이럴 때는 평균 속도를 넣어줘서 계산했어. 얘도 마찬가지야. 힘에다가 시간 곱한 게 충격량이야. 근데 이 충격량을 구할 때 혹시 속도가 계속 바뀌는 2번 같은 이런 그래프일 경우에는 이 힘이 마치 속도의 평균 속도를 넣었던 것처럼 평균 힘인 플러스 5라고 드러나게 돼 있어. 잘못 구한 게 아니라는 거지. 초기 힘이 0, 5초 때 나중 힘이 10, 평균은 5잖아. 자, 그 다음 또 채워보자. 초반에는 속도가 2m/s라고 문제에 나왔네. 그래서 플러스 2m/s. 초반의 운동량은 2kg만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4kg/s.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채우면 돼. 자, 여기 변화량이 나왔어. 얼마? 25를 더하래. 따라서 플러스 29kg/s가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 윗줄, 여기도 구할 수 있겠네. 윗줄과 아랫줄은 질량을 곱한 사이니까 2kg을 곱하기만 하면 돼. 2kg로 나눠주면 되겠다. 29가 2로 안 나뉘어요. 분수로 써도 되고 소수로 써도 돼. 똑같아. 나는 뭐 소수로 써볼게. 14.5가 되겠지. 2로 나누면. 그렇다면 속도의 변화량도 구할 수 있네. 2에서 14.5가 됐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플러스 12.5m/s가 되겠네.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뭐야? 충격을 다 받은 후, 5초 동안 충격받았는데 충격 다 받은 후의 공의 속도가 얼마니? 14.5, 얘를 물어보는 거다. 그렇다고 얘 플러스 14.5m/s라고 쓰면 맞니? 안 되지. 왜? 속도는 방향을 꼭 명시해줘야 하는 아이고 방향을 명시할 때는 항상 한국말로 대답해 주기로 약속했어. 따라서 오른쪽으로 14.5m/s 이렇게 얘기하면 돼. 혹시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물어봤어? 속력은 방향을 명시해 주지 않아도 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말할 필요 없고 그냥 14.5m/s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왼쪽 문제 유형이건 아니면 그래프가 동반된 오른쪽 문제 유형이건 무조건 이 속도와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이다를 기억하고 풀면 이 표를 완성시키면 모든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 얘 2kg짜리 뭐 달걀이라고 해볼까? 두 개가 동일한 달걀이야. 그런데 얘를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얘들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왼쪽 달걀이 먼저 떨어질까? 오른쪽 달걀이 먼저 떨어질까? 똑같이 떨어지지. 뭐 예를 들어 3초 만에 쾅 하고 각자 마룻바닥과 방석에 부딪혔다고 해보자. 이 3초 지나면은 쾅 하고 부딪히기 직전에 속도가 얼마인 줄 이미 알고 있지?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해보면 얘 1세크 지났을 때 1초 지났을 때 속도가 10m/s, 2초 지났을 땐 20m/s, 3초 지났을 때는 아마 30m/s로 얘가 각각 마룻바닥과 방석에 쾅 하고 처박힐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쾅 하고 각자 충격을 받아서 각자 정지하게 돼. 심지어 마룻바닥에 있는 애는 깨져버렸지. 정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속도가 얼만큼에서 뭐로 바뀌었는지 적어볼게. 속도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고 해서 0에서 0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충격을 쾅 하고 받은 전후의 속도를 적기로 한 거야. 충격을 얼마나 받았나 충격량을 계산하는 단원이거든.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변한 건 0에서 0이다. 그럼 속도가 안 변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충격을 받기 직전과 직후의 속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사해야 진짜 충격을 얼만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충격을 받기 직전 속도는 30이었어. 근데 충격을 쾅 하고 받아서 둘 다 속도가 멈췄어. 제로가 됐어. 그럼 이것을 운동량의 변화로 얘기해 볼까? 운동량이란 질량 2kg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만 곱하면 운동량은 60이었다가 제로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왼쪽 마룻바닥에 떨어져서 깨진 애가 충격량이 크니 오른쪽 방석에 떨어진 애가 충격량이 크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마룻바닥에 떨어진 애가 충격량이 크다고 얘기해. 왜 그럴까? 깨졌으니까 뭔가 충격량이 클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 충격량이란 결국 이 차이, 운동량의 변화량 아니었어? 이 운동량의 변화가 마룻바닥으로 떨어진 달걀이나 방석으로 떨어진 달걀이나 정확하게 똑같은 거야. 속도가 30에서 제로로 바뀐 것도 똑같고 운동량이 60에서 제로로 바뀐 것도 똑같아. 결론적으로 둘의 충격량이 정확하게 똑같다, 이게 포인트야. 충격량은 똑같은 거지. 그런데 왜 마룻바닥에 떨어진 애는 깨지고 방석에 떨어진 애는 안 깨졌냐? 깨지냐 안 깨지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힘이 결정하거든. 힘이 결정하는 거야. 이 힘이 다른 거야. 전체 값은 똑같이 요 차이가 60으로 똑같은데 방향까지 고려하면 뭐 마이너스 60이겠지? 근데 방향 빼고 생각하면은 이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둘 다 60으로 똑같은데 힘과 시간의 비율이 다른 거야. 마룻바닥 떨어진 애는 힘과 시간 중에 힘이 컸고 방석으로 떨어진 애는 힘과 시간 중에 시간이 컸어. 뭔 얘기냐? 뭐 예를 들어 61, 61, 60 이렇게 해볼게. 자, 60 곱하기 1도 60이고 1 곱하기 60도 60이야. 그래, 두 개 곱한 충격량은 마룻바닥으로 떨어진 달걀이나 방석으로 떨어진 달걀이나 똑같아.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다고. 그런데 마룻바닥에 떨어진 애는 마룻바닥에 쾅 하고 부딪힐 때 1초만 접촉했거든. 그런데 방석으로 떨어진 애는 방석이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잖아. 따라서 접촉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 뭐 오버해서 얘기하면 60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아, 두 개의 곱은 똑같았지만 마룻바닥에 떨어진 애는 마룻바닥과 달걀의 접촉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힘이 더 커서 그래서 깨진 거고, 깨지냐 마냐는 F가 결정하거든. 방석으로 떨어진 애는 방석의 쿠션감 때문에 방석과 접촉하는 달걀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상대적으로 힘을 적게 받아서 깨지지 않았던 거야. 충격량은 똑같은데 힘과 시간의 비율이 달랐던 거지. 이것을 힘과 시간 그래프로 표현해보자면 A와 B가 각각 마룻바닥과 방석을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시간은 누가 더 기니?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좀 짧네? 근데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기네. 그래, B가 방석인 거지. B가 방석인 거야. 그렇다면 A는 시간은 짧고 그 대신 힘은 굉장히 크지. 힘이 굉장히 큰 마룻바닥이 A인 거야. B는 힘이 조금 낮지, 작지. 지금 얘도 힘이 계속 바뀌었어. 힘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공식으로 보자면 이 힘의 0과 최고 힘의 평균 힘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고,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뜻하는 것이 뭐였지? 충격량이었지. 이 A 그래프의 면적이나 B 그래프의 면적은 동일할 거야. 충격량은 이 전체 값은 같으니까. 자, 정리할게. 마룻바닥인 상황을 A라고 하고 방석으로 떨어진 상황을 B라고 하자. A 상황과 B 상황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 충격량도 똑같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 힘과 접촉 시간이 다르다. A는 힘은 작고, 다시 A는 시간은 작고 힘은 커서 깨졌어. B는 힘은 작고 시간은 커서 안 깨진 거야. 하지만 두 상황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충격량은 같으니까 면적은 동일한 거지. 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아래 정리해 볼게.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 충격력을 줄인다. 력이라는 게 힘이잖아. 요 F를 줄이는 거지.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 충격력을 줄인다. 아, 똑같이 60이라는 충격량을 받아도 우리는 안 깨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 접촉 시간을 최대한 늘리면 충격력, 힘은 줄어들게 되면서 안 깨질 수 있는 거지. 피해는 적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예시가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에어백, 그다음에 자동차 범퍼, 번지 점프 같은 것들이야.
에어백은 바로 달걀이 방석에 부딪히는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고, 자동차 범퍼라는 부분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조그만 자동차 A가 있고 큰 자동차 B가 있어. 그럴 때 요 앞부분, 이 부분을 범퍼라고 하거든. 둘이 쾅 하고 부딪혀. 쾅 하고 부딪히면은 똑같은 속도에서 똑같이 멈추게 됐다면 속도 변화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똑같아. 둘이 쾅 하고 부딪혀도 충격량은 똑같아. 그런데 큰 자동차를 가진, 범퍼를 길게 가진 애가 훨씬 더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가 범퍼가 찌글찌글 줄어들면서 접촉 시간이 최대한 늘어나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힘을 적게 받는 거야. 마치 방석 위로 떨어진 달걀처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범퍼가 막 찌그러진 걸 보고 사람들이 이런다? 와, 저 사람 죽었을 것 같아.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네? 저 차 되게 안 좋은 차인가 봐. 막 찌그러지네? 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얘가 쾅 하고 부딪히면서 찌그러져야만 쾅 하고 부딪히는 접촉 시간을 늘리게 돼. 뭐 예를 들어 10초 동안 찌그러졌다. 그럼 얘는 최대한 10초 동안 시간을 번 거야. 그런데 범퍼가 없는 애들은 찌그러질 시간조차 없어. 마치 마룻바닥에 쾅 하고 부딪힌 달걀처럼 0.1초 만에 쾅 하고 부딪힐 거고, 시간은 작고 안에 있는 사람은 충격력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부상당할 확률이 높겠지. 일부러 자동차의 범퍼는 찌그러지는 그 시간을 길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 번지점프도 같은 원리인데 우리 교과서 볼게. 100조.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야. F를 줄이기 위한 방법, FT 중에 F를 줄이기 위한 방법, 바로 접촉 시간을 늘리는 게 바로 방법이지. 동일한 충격량이 가해지더라도, 이 전체가 같은 값이 가해지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델타 T가 커지면 달걀에 작용하는 힘, 충격력, F가 작아진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래프가 나왔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뜻하는 것은 충격량인데 이 면적은 두 개가 똑같아. 하지만 시간이 짧으면 힘은 크고 시간이 길면 힘은 작은 거지. 그래서 문제 그 예시를 한번 볼게. 100페이지. 에어백 바로 달걀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 또 방금 말했던 자동차의 범퍼는 일부러 잘 찌그러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동차가 서서히 멈추게 돼서 사람이 받는 힘, 충격력은 오히려 작아진다. 그 다음 도로에 설치된 충격 흡수 장치, 얘가 안에가 공기나 물로 채워져 있어서 얘가 쿠션감이 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격력을 조금 적게 받아서 보호할 수 있는 거지. 또 번지점프도 마찬가지야. 번지점프에서 사람이 여기에 고무줄 같이 탄성이 좋은 것들을 발목에 묶고 떨어지거든. 얘가 탄성이 좋지 않은 딱딱한 쇠파이프 같은 거를 들고 묶고 떨어진다면 얘는 사람이 쾅 떨어졌을 때 줄이 팡 하고 당겨지잖아. 그때 쇠파이프라면은 얘가 충격력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야. 왜냐하면 시간은 줄어들 테니까. 근데 고무줄은 이 사람이 띠용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충격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는 충격력, 힘은 줄어드는 거지. 번지점프는 사람이 떨어지는 동안 떨어지는 충격량을 받을 동안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나므로 시간이 커진다는 얘기야. 따라서 받는 힘, 충격력, F는 작아진다. 또 뜀틀에서도 마찬가지야. 뜀틀을 너무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려.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가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야. 무릎을 안 구부리고 뻣뻣하게 다리를 길게 뻗고 있다면, 이 상태로 뻗고 있다면 쾅 하고 그 부딪히는 충격을 받을 때 똑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쾅 하고 받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사람의 다리는 충격력을 크게 받겠지.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왔어. 자, 100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해볼게. 어떤 물체에 5N의 힘을 0.4초 동안 적용할 때 운동량의 변화?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랑 똑같은 뜻이 뭐지? 충격량이지. 충격량을 구해라 라고 하네. 충격량 5N에 0.4초를 했으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되겠다. 두 개 곱하면 2N세크라고 하면 되겠다. 사실 이 문제는 좀 좋지 않은 문제 같아. 힘이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나와서 그냥 대충 적었어.
2번, 자동차의 범퍼는 충돌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시간과 연관지어 얘기해보자. 똑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접촉 시간을 늘려 충격력을 줄인다라고 얘기해야겠다. 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접촉하는 시간을 늘려 충격력을 줄인다라고 얘기해야겠다. 적어볼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인다. 충격량은 똑같은데 충격력은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 101쪽에 여러 가지 예시 나온 걸 볼게. 뭐 안전모, 헤드기어, 헬멧, 안전모. 우리 인간에서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 따라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소개하고 있어. 여기 충격 흡수제, 약간 스티로폼 같은 그 스펀지 같은 게 들어있어. 그래서 쾅 하는 충격을 받더라도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지. 최대한 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 충격을 받도록. 그래야 충격력이 작아지면서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인간은 피해가 덜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106쪽 문제 풀고 한번 끝내볼게. 4번, 5번 운동량과 충격량의 공식, 물리량을 물어보고 있네.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며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세컨을 쓴다. 5번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은 뜻이며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F 델타 T 기억나지?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가 볼게. 108쪽 보자. 6번부터가 바로 우리 운동량, 충격량 단원인데 우리 관성부터 배웠지? 관성은 정지한 애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애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 관성이 존재한다. 바로 그게 관성이었어. 그 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관련 있는 것을 고르래. 안전띠,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를 맨다. 예, 맞는 말이지. 왜냐하면 자동차를 탈 때 운동하고 있으면 나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때 관성이라는 애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지. 기억 정답. 디귿. 정지해 있던 버스가 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린다. 맞지? 자동차의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얼마 동안 계속 달린다? 운동하는 애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인 거지. 큰 힘으로 공을 던질수록 멀리 나아간다. 얘는 자기의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과는 상관없네. 이거는 나중에 2학년 올라가면은 어떤 성질과 관련이 있는지 배우도록 할게. 답은 5번. 그 다음 7번.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다. 사실 얘를 힘 시각 그래프라고 해야 맞아. 1초, 2초, 3초 이거는 시각을 뜻하는 거거든. 0초부터 2초, 뭐 0초부터 3초 이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하는 거지.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시각 그래프가 맞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봐주기로 해. 자, 힘 시각 그래프에서 넓이가 뜻하는 것이 뭐였지? 옳지. 바로 충격량이고 그 충격량을 계산해보니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네. 플러스 40인 거지. 그렇다면 머릿속에 이 표가 있어야 돼. 충격량을 써야 하는 그곳에 플러스 40이라고 적고 충격량을 분석해보자면 시간은 0초부터 4초니까 4초간 작용했고 힘은 10N 플러스 10N으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네. 그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2kg짜리고 처음에 놓여 있대. 그러면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다는 뜻 아니겠어? 가만히 놓여 있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속도도 0, 운동량도 0이었다가 이 나머지 부분을 채우면 되는 거지. 자, 이 차이가 플러스 40이다 라고 문제에 나왔으니 나중에 운동량은 플러스 40. 2kg짜리니까 2로 나누면 속도는 플러스 20. 속도의 변화량은 플러스 20m/s가 되겠네. 그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4초 후에 얘가 4초 동안 충격받았는데 충격을 다 받은 이후에 물체의 속력으로 오른 것은 바로 얘를 물어보겠네. 플러스 20m/s니까 오른쪽으로 20m/s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속도가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속력을 물어보네. 속력이란 방향을 얘기 안 해도 되는 물리량이니까 그냥 20m/s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답은 4번. 괜찮니? 자, 8번 나왔네. 힘이 작용하는 힘과 시간 그래프가 나왔는데 하나는 마룻바닥, 하나는 좀 푹신푹신한 카페트에다 떨어뜨렸대. 그때 옳은 것을 고르래. 두 컵이 받는 충격량은 동일하다? 정확하게 충격량은 똑같다고 했어. 동일한 높이에서 동일한 속도의 변화, 동일한 운동량의 변화,
작용했거든. 그래서 충격량은 동일해. 기억 정답.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 했니? 그치, 시간이 다르다고 했지. 마룻바닥에 부딪힌 것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 근데 카펫에 부딪힌 거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지. 따라서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 힘을 적게 받아서 방석에 떨어진 애는, 카펫에 떨어진 애는 깨지지 않은 거였어. 니은, 두 유리컵이 받는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 아니지. 힘은 지금 그래프만 봐도 마룻바닥에 있는 애가 힘이 굉장히 높고 크고, 카펫으로 떨어진 애는 힘이 조금 낮지, 작지. 힘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아. 니은 틀. 디귿,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컵이 받는 힘의 크기는 작다. 당연한 말이지. 힘 곱하기 시간일 때 전체 충격량이 동일할 때 하나가 크면 하나는 작은 거지. 시간이 길면, 크면 작용하는 힘은 작아진다. 답은 3번. 그 다음 탐구 능력 문제 보자. 다음은 물체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알아봤대. 예를 보면은 사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고, 이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충격량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니까. 그래서 여긴 어떤 실험을 한 거냐면, 뭔가 질량을 한번 변형시켜보고 한 번은 속도를 한번 다르게 해봐. 두 가지 실험을 할 건데, 가실험은 질량을 한번 변화시켜봐. 그래서 문제가 질량이 큰 쇠구슬과 작은 쇠구슬 두 개를 준비해서 뭔가 질량을 바꾸면서 실험을 해봐. 그 대신 질량을 바꿔서 실험을 할 거면은 속도는 똑같아야 되지. 속도를 똑같게 하기 위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무조건 속도는 똑같으니까. 왜?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이렇게 1초 지나면, 같은 높이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속도는 똑같이 증가하니까. 따라서 가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에서 질량을 변형시켜서 뭔가 충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관찰한 실험인 거야. 그래서 고무차력이 변형된 정도를 관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충격량을 관찰하는 거지. 자, 다시 지금 이 탐구 능력 문제는 뭐냐? 운동량이 바뀌면 충격을 받은 것도 바뀐다라는 실험을 해보기 위한 거야. 근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한번 가 실험에서는 질량을 한번 바꿔서 해보고, 나 실험에서는 한번 속도를 바꿔서 해보자라는 거지. 가 실험에서는 하나는 질량이 큰, 하나는 작은, 뭔가 질량을 바꿔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 대신 속도는 똑같아야 돼. 속도를 똑같게 하는 방법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되는 거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속도의 변화가 똑같으면서 똑같은 속도로 쾅 부딪히게 될 테니까, 그때 충격량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라는 거야. 충격량, 바로 고무 차력이 변형된 정도. 차력이 많이 변형되면은 충격도 크게 받은 거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지. 그렇다면 나 상황을 한번 세팅해보자. 나 상황은 바로 이거야. 두 개는 질량은 똑같이, 질량은 바꾸지 않을 거야. 그 대신 속도는 바꿀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얘가 충격을 받을 때 속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를 보고 싶은 거지. 따라서 나를 적어보면, 같은 질량으로 쇠구슬 두 개를 세팅하고, 그 대신 속도는 바뀌어. 속도를 바꾼다는 건 결국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애가 더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애가 점점 더 가속돼서 더 큰 속도로 부딪힐 테니, 질량은 바꾸지 않고 높이만을 변화시키며 속도를 바꾼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충격이 얼마나 되냐, 즉 고무차력이 변형 정도가 얼마나 되냐 똑같이 관측하는 거야.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니? 운동량의 변화로 충격량이 얼마나 바뀌나, 고무차력이 눈에 바뀌는 정도를 눈에 관찰할 건데, 가 과정은 질량을 서로 다르게 해서 관측해 보는 거고, 나 과정은 속도, 즉 떨어뜨리는 높이를 다르게 해서 관측해 보는 거야. 그래서 결과는 뭐냐? 당연히 충격량이 더 크려면, 더 고무차력이 충격을 많이 받으려면 질량은 크면 클수록, 속도는 크면 클수록, 즉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변형된 거 아니겠어? 질량이 클수록, 쇠구슬의 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히 충격량도 컸다. 고무차력이 더 많이 변형되었다 라는 결론인 거야. 따라서 나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 12번 볼게. 12번 충격량, 속도의 변화량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 이 표를 채우면 되겠다. 자,
힘은 500N이고 여기 평균 힘이라고 나왔네. 평균 힘이라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야. 얘가 골프채가 골프공을 때리는 힘이 계속 바뀐다면 그 바뀌는 힘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어. 우리는 그저 평균 힘만 알 수 있을 뿐이었어. 공식에 의해서. 평균 힘은 500N이고 질량은 0.04kg, 시간은 100분의 1초래. 아, 그러면 사실 충격량이 주어진 거야. 충격량 500N의 평균 힘으로 시간 100분의 1초 동안 때렸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분수 계산할 수 있지? 충격량이 5다 플러스 5다 라고 말해준 거야.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정지 있었겠지? 골프공의 질량은 충격을 가하는 시간은 100분의 1초였다. 정지 있었단 말은 없지만 초반에 별말이 없으니까 정지에 있었을 거야. 초반 속도 0, 운동량도 0. 그런데 이 차이가 바로 5가 나와야 돼. 따라서 플러스 5. 충격을 받은 이후의 속도는 질량만 곱하면 되는데 질량이 0.04야. 여기에다가 5에다가 5 나누기 0.04 해볼래? 그렇다면 125가 나오네. 125. 속도가 125가 됐어. 속도의 변화량은 플러스 125m/s겠다. 산수는 너희가 해봐. 골프채가 골프공에 가한 충격량은 얼마냐? 힘 곱하기 시간 하면 되니까 5N이 되겠다. 얘 오른쪽으로 5N, 왼쪽으로 5N이지 사실은 몰라. 얘가 어느 쪽으로 때렸는지는 안 나왔거든. 근데 그림상으로 보니까 얘가 팍 하고 오른쪽으로 때릴 것 같아서 나는 플러스 5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방향을 원래는 써야 하는데 얘는 방향을 모르니까 그냥 5N세크라고 할게. 2번 골프공의 속도의 변화량은 0에서 125로 바뀌었으니까 125m/s다 라고 하면 되겠다. 얘 사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얘가 어디로 때린지 몰라서 얘가 나중에 왼쪽으로 날아갈지 오른쪽으로 날아갈지는 모르는데 그림상 오른쪽으로 날아갈 것 같아서 나는 플러스를 붙인 거야. 이 문제는 방향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별로 좋지 않은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시험 낼 때 방향을 정확히 명시했으니 걱정하지 마. 핵심 역량 키우기 해볼까? 철수, 자동차 범퍼를 단단하게 만들어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니? 영희, 번지점프에서 고무줄보다 강철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니? 아니, 얘네들은 서로 죽겠다는 얘기야. FT에서 이 접촉 시간, 충격을 받는 시간을 굉장히 줄이겠다라는 거야. 자동차는 범퍼가 찌그러들면서 충돌 시간을 버는 게 목표거든. 그래서 충격력을 조금 받는 게 목표인데 둘은 그러지 않겠다는 뜻이지. 따라서 자동차 범퍼와 번지점프 줄을 교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이런 식으로 교체하면 죽겠다는 뜻이지. 적어볼게. 충돌 시에 충돌 시간이 짧아져 버려서 충격력이 커질 것이다. F가 커질 것이다. 델타 T는 짧아져서 F가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로 얘기한 게 바로 14번이야. 영수는 야구 경기에서 포수, 공을 받으면서 투수, 던지는 애가 던진 공을 잡을 때 손을 살짝 뒤로 빼면서 받는데, 얘들아, 손을 뻣뻣하게 펴놓은 상태에서 공을 틱 하고 받으면 굉장히 아플 거야. 왜? 공하고 내 손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똑같은 충격량을 공이 준다고 하더라도 접촉 시간이 짧으면 충격력이 커져서 내 손은 부러질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손을 구부려서 얘를 받는 접촉 시간을 늘린다면 충격력이 작아지면서 인간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손이 덜 아프게 하는 방법, 바로 13번과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다. 충돌 시에 충돌 시간 델타 T를 늘려 충격력 F를 작게 하는 거야. 13번과 14번은 서로 반대로 쓰면 되겠네. 작년 기출문제 4개인가 5개를 풀어볼게. 자, 5번. 물체의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관성이란 정지하려고 하는 물체는 정지한 관성이 작용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다라는 게 바로 관성 법칙이었어. 기억, 사람이 벽을 밀면 벽도 사람을 민다. 이것은 내년에 배울 건데 얘는 전혀 자기의 운동 상태를 고집하려고 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D급부터 볼까? 식탁보를 갑자기 당기면 식탁 위에 그릇이 끌려오지 않는다. 예, 맞는 말이지. 식탁보를 갑자기 당기면 그 식탁 위에 그릇은 끌려오지 않고 식탁보만 끌려 내려오지. 식탁 위에 그릇은 정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야.
디귿 정답. 리을. 버스 얘기가 나오네. 앞으로 쓰러진다. 얘도 정답이야. 니은. 작용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물체의 가속도가 크다. F는 ma고 얘는 자기의 운동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랑은 상관없어. 당연히 힘이 크면 가속도가 크지. F는 ma 공식을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인 거야. 따라서 답은 디귿 리을.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충돌사고를 대비했대. 자동차 범퍼와 안전모 안에 들어있는 여기 스펀지 어떤 거니?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접촉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억,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맞지? 충격,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격력을 흡수하는 거겠다. 충격력을 작게 하는 거겠다. 니은,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한다. 델타 T를 길게 하는 거지. 맞지? 디귿, 충돌 시에 충격량을 감소시킨다. 충격량은 똑같아. 충격량 자체를 줄일 수는 없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 하지만 충격력은 감소시킬 수 있는 거지. 충격량은 절대 줄일 수 없다. 그래서 디귿은 틀. 답은 3번. 7번 달걀 문제가 나왔네. 두 개가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는 같을 거야. 즉 면적은 동일할 테야. 그런데 하나는 깨졌고 하나는 안 깨졌어? 그 이유는 깨진 애는 접촉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충격력을 크게 받았기 때문 아니겠어? 접촉 시간이 짧은 애가 A네. 가가 바로 A의 그래프를 뜻하는 것이고 B는 시간이 굉장히 긴 대신 힘은 굉장히 작잖아? B가 바로 방석에 떨어진 달걀을 얘기하는 걸 거야. 기억, 그래프 B는 방석에 떨어졌니? 정답이네.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보다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충격량이 더 크다? 얘들아, 충격량은 똑같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프 A, B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했거든? 이 넓이가 뜻하는 것이 충격량인데 넓이가 같다면 충격량이 같다라고 해야지. 니은은 틀렸네. 디귿, 두 달걀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은 말이 뭐야? 충격량이지. 디귿 문장을 다시 바꿔 얘기해보면 두 달걀은 충격량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충격량 같니? 맞지.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충격량도 같은 거지. 따라서 기억 디귿만 정답. 8번 볼게. 자, 질량 m짜리가 가 상황에서 충돌했고 나 상황처럼 충돌했어. 그럴 때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라고 했네. 예, 숫자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어야 돼. 자, 예, 처음에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오른쪽 속도 플러스 V라고 할게. 예, 처음에 충돌 전의 운동량은 플러스 MV다. 근데 쾅 충돌하고 나서 정지했으니까 운동량이 제로로 떨어졌네. 나 상황도 한번 볼까? 나 상황도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속도를 플러스 V라고 두면 질량 곱해서 충돌 전의 운동량은 플러스 MV야. 근데 쾅 하고 충돌하고 나서 똑같이 정지했으니까 나중에 운동량은 제로가 되네.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니? 두 개가 똑같네. 마이너스 MV로 똑같네.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 즉 충격량이 마이너스 MV가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야. 얘가 벽과 쾅 부딪히면은 오른쪽으로 가다가 벽과 쾅 부딪혔으니까 왼쪽으로 충격을 받았겠지. 기억, 가에서 물체의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은 마이너스 MV거든. 그런데 충격량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방향은 얘기 안 하고 그냥 MV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기억 정답.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아니지. 두 개는 충격량의 크기가 MV로 똑같다. 그래서 니은은 틀.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얘를 두 개를 비교해보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문제에서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더 크다라고 했다? 가에서는 얘가 큰 거야. 충격량은 똑같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은데 가에서는 시간이 큰 거야? 그럼 나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크겠지.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면 누가 가 상황일까? 시간이 긴 바로 낮은 그래프가 가 상황이고 힘이 높은, 힘이 큰 게 바로 나 상황이겠지.
따라서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크다? 아니지. 가는 오히려 시간이 길어서 충격력, 힘은 작은 상황이거든. 그래서 디귿은 틀. 답은 1번만 답이겠다. 바로 서답형 문제 가볼게. 자, 힘과 시간 그래프니까 면적이 충격량이야. 면적 구해보면은 플러스 40이 나오네. 그렇다면 이 표를 완성해야지. 충격량은 플러스 40. 처음에 속도는 10m/s니까 플러스 10m/s. 질량은 2kg이니까 여기다가 2만 곱하면 되겠네. 운동량은 플러스 20. 자, 나머지 채울 수 있겠니? 변화량이 40이야. 여기다가 40을 더해라 라고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나중에 운동량은 플러스 60. 질량 2kg으로 나누면 나중 속도는, 후의 속도는 플러스 30. 속도 변화량은 플러스 30이네. 그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니? 2초 후, 얘가 2초 동안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을 다 받은 후 이물체의 속력을 물어보네. 바로 얘를 물어보는 거지. 혹시 속도를 물어봤다면 오른쪽으로 30m/s라고 대답하면 됐겠지만 속력을 물어봤으니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30m/s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괜찮니? 여기까지가 운동량과 충격량 기출문제였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점은 나한테 카톡으로 언제든지 질문 남겨놓으세요. 고생했습니다.